요즘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참 정가가 시끌시끌합니다. 소위 본인은 정치 컨설턴트다, 선거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선거 브로커다 뭐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전혀 중앙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경남 지역에서 알려졌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무기로 해서 당시에 뭐 이준석, 오세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여기를 상당히 뒤를 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좀 어떤 학력적 컴플렉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정욕과 과시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다 녹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거 다 사람들한테 막 과시해두고 막 들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책사와 브로커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핵심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아마 권위공을 처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참 정가가 시끌시끌합니다. 소위 본인은 뭐 정치 컨설턴트다, 또 뭐 선거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선거 브로커다 뭐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어떤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의 어떤 모든 정책, 책략 이런 거를 세우는 사람 우리가 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스핀 닥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선거판을 어떻게 좌우하기 있는 전략을 짜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하면서 지금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아마 오늘 저녁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참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이 책사라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 선거판에도 과연 이런 책사들이 있었는가, 전략가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취재하면서 이 책사와 브로커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잘하면 책사고요, 또 이게 뭔가 조금의 이권이 개입되면 브로커로 전락하는 게 바로 이 선거판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은 장자방 같다, 제갈량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자방과 제갈량 다들 정말 유명한 책사였죠. 군주를 모시면서 어떤 시마다 적절한 어떤 계략을 내서 천하 통일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뤄냈던, 그래서 선거판 정치권에서 어떤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두고서 야, 저 사람은 장자방 같네, 제갈량 같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선거판에 이런 어떤 전략가라의 한 사람이 시초라고 한다면 1960년대 70년대에 김대중 당시 의원, 그 다음에 되기 전에 김대중 후보를 도왔던 엄창록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킹메이커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걸 다룬 영화가 바로 최근에 개봉됐던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엄창록 씨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정말 유능한 선거판의 여우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선거 전략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북 출신입니다. 이북에서 있다가 우리 6.25 전쟁 때 인민군의 심리전 담당 하사관으로 복무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복무를 할 때 괴벨스, 마오쩌둥의 심리전술 이거를 아마 다 본인이 익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강원도 인제에서 당시에 한약방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제 지역에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대 선거 때라든지 이때 출마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선거판에 떨어지니까 당시에 이제 측근들이 거기에 인제에 가면 엄창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라. 아주 이 머리가 좋고 전략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엄창록 씨와 1961년도인가요? 이때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6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부터 이 엄창록 씨가 아주 결정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엄창록 씨 같은 당시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는데 이 금권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판을 쳤습니다. 돈봉투, 고무신,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뿌리는 게 아주 공공연했어요. 매표 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럴 때 야당의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죠. 자, 그런데 이 엄창록이라는 사람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당의 선거운동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역이용하면 여당 선거운동원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어이 여보시오 뭐해? 막 이렇게 아주 거만하게 막 활동하는 거죠. 막 가서 거드름 피우고 막 하면서 야 사람들이 아니 저 여당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저렇게 막 거만하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돈에 지금 돈으로 하면 봉투에다가 한 1,000원을 넣어요. 그래서 막 뿌립니다. 사람들이 막 만원인 줄 알고 열어보잖아요. 1,000원짜리 들어있으면 이건 뭐야? 나를 무시해?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푼돈을 갖다가 이제 봉투에 넣어서 여당 선거운동에처럼 이거 뭐 쓰세요 하면 사람들 돌립니다. 근데 진짜 봉투를 열어보면 1,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레 욕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막 차를 막 타고 다니면서 막 뭐 XX야 뭐 XX 막 욕을 하고 다녀요. 막 빵빵 누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저 그 사람들 그만하네 저 뭐야 깡패야 뭐 이런 이야기 듣는 거고. 또 자 식당에 전화해서 자 우리 저 100명 가니까 저 밥 좀 주세요 해서 식당을 예약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거기 가면 밥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식당에 갔는데 예약이 안 된 거예요. 그 식당 같은 사람들은 뭐겠어요? 뭐 다들 욕을 하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또 하고 더군다나 앞거는요 고무신을 막 돌려요. 근데 그 다음날은 잘못 돌렸다고 그러고 다 뺏어버려요. 줬다 뺏는 게 제일 저거 아주 사람들이 열받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당시에 이제 여당 후보를 굉장히 아마 공경에 쳐들. 결국 6대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김대중 후보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선거판에서 당선되는 건데 그 이후에도 71년도에 대선 때라든지 그때 정말 표차가 적었습니다. 그때도 큰 역할을 했었고 또 그 전에 당내 경선할 때도 이 저인망식 전략을 했어요. 당시에 김영삼 후보 측에서는 주로 지구당 위원장들만 아주 포섭을 했는데 근데 당시에 이 엄창록 씨 같은 경우는 대의원들을 전부 다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아주 이 기발한 선거 전략을 두더지 작전을 썼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조직 관리를 굉장히 아마 과학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대의원들이 한 5명 있다. 이런 적에 이제 관리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6명 있다고 보내요. 근데 그 6명이 있다는 거를 중에 1명이 가짜라는 걸 발견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줘요. 제대로 했으니까. 근데 안 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거의 어떤 조직 관리를 했던 아주 탁월한 인재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좋고. 이 사람을 빼어내오기 위해서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엄창록 씨를 연행해서 엄청난 설득과 압박을 한 끝에 결국은 이쪽으로 다시 전향을 해서 그 뒤에 이분은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지역 감정 있지 않습니까? 영남 지역의 호남인들이여 당결하라. 막 이런 뭐 찌라시가 뿌려지고 뭐 이런 거. 이거를 이 사람이 주도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붙어서 사실은 역으로 이런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주 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다음부터는 보면 이제 이 1987년 이후에는 이제 대중동원 집회 뭐 이런 거보다는 여론조사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당시 한국갤럽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여론조사를 한 선거운동을 그때부터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뭐 전략가가 아니라 여론과 민심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아마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전병민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전병민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처음으로 선거에 여론조사를 도입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YS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이죠. 현철 씨 있습니다. 현철 씨가 당시에 동숭동 팀이라는 걸 운영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끌었던 게 바로 이 전병민 씨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선거판에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꽤 당시에 아마 성과를 입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있죠. 이광재 의원이 그때 비서관으로 합류했는데 그때가 23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희정, 김병준, 여택수, 이강철 뭐 이런 사람들 금강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또 이제 여론조사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책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양정철, 양비라고 그러죠. 양정철 이 양반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사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책사들이 있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 옆에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전 경기연구원장이 지금 아마 민주연구원 원장이죠. 이분이 지금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 교수인데, 이분이 바로 기본 시리즈 이거를 이제 개발한 분이에요. 자, 그런 어떤 분이 있었고, 역시 뭐니 해도 최고의 어떤 현존하는 전략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만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졌죠.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뭐 양쪽을 넘나들면서 결국은 당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재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재정의 흐름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더니 다음 선거는 이 양극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알겠지만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구호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거판을 휩쓸었는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초기에 합류했다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계획을 짤 테니까 당신이 연기만 하세요 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됐죠. 이분의 지금 꿈은 뭐냐면 다음 대선 때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 만드는 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초기에는 전병민 씨가 이제 합류를 했다가 아마 헤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합류한 사람이 바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전혀 중앙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경남 지역에서 알려졌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경남 지역의 전화번호부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이거를 조금 이렇게 만지는데 좀 능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무기로 해서 당시에 뭐 이준석, 오세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기를 상당히 귀를 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본인이 아마 그 고등학교 공고 나오고 좀 어떤 학력적 컴플렉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욕구와 과시욕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이거 다 하고 있어.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선거 책략가들은요, 선거 딱 끝나면 사라져요. 자기의 임무 끝났다는 걸 알고 사라져버립니다. 일체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물밑에서만 하기 때문에 모든 비밀들이 사실 숨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정욕과 과시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다 녹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거 다 이 사람들한테 막 과시해야 되고 막 들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혹하게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원래는요, 선거를 할 때면 각 당별로 연구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 있어요. 여기가 싱크탱크입니다. 여기가 핵심적으로 어떤 선거 전략을 짜는 곳인데, 그런 곳에 어떤 전략을 어떤 이 조언받는 게 아니라 별개 사람한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정적 패착이라고 봅니다. 다 이제 이런 공적 조직과 공적인 어떤 라인을 통해서 선거의 어떤 전략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바로 이런 사선을 통해서 선거 전략을 의존하다 보니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결국 터지게 돼 있습니다. 참 선거판에가 되면 다들 이 장자방이다 제갈량이다 등장하는 사람 많은데, 가장 핵심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과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책략가로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아마 곤궁을 처한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거 책략가가 조금의 사심을 가지면 바로 브로커가 되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민원이나 또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권이나 이런 거 돼버리면 바로 브로커가 되는 게 바로 이 세계입니다. 미국 대선도요, 바로 이 스핀 닥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거 전략을 핵심적으로 짜서 어떤 프레임을 제시하고 시대를 먼저 앞서가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 잡으면 선거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욕을 처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과연 다음 선거에 스핀 닥터, 전략가, 책략가 누가 나올까요? 아마 그들의 기본적인 요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유능한 책략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